고 장자연 씨의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장자연 씨가 과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 장자연 육성 파일 공개 사망 5일 전에 전화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장자연 씨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목숨에도 좀 위협을 느끼는 듯한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장자연 씨입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나 죽여버리겠다. 나는 누구도 백도 없고 지금 아무도 없다. 죽이려면 죽이려고 해. 나는 미련도 없다. 장자연 씨가 굉장히 극심하게 불안을 호소하는 듯한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그러면서 큰 영향력의 인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굉장히 발이 넓고 힘이 센 사람이야. 김 사장도 가만히 소리 못 지르고 예 이런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김 사장은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김 사장도 소속사 대표도 예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난리치고 있다라고 장자연 씨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모모 사장님은 이미 엄청난 말들과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벌써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 소속사 대표가 장난을 쳤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쳐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 변호사님, 장자연 씨가 사망 5일 전에 말한 그 사람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장자연 씨 이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 장자연 씨의 소속사와의 관계에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소속사에서 탈퇴했던 연예인들과 소속사 사장과 이제 소송인 과정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장자연 씨도 이제 그쪽에게 조금 진술을 해줬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류가 그 소송에 나왔던 서류였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속 연예인이 자신과 지금 다른 사람이 소송해서 자신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을 든다. 거기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갈등이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소속사 사장이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 편을 드느냐. 그동안 네가 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알고 있고 나도 이제 너 정도는 충분히 내가 제압할 수 있다. 그런 상당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라면 현재 추정의 영역이지만 네. 누구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도 이제 장자연 씨가 예전에 이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장자연 씨가 이제 관련된 소송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자리에 찾아가거나 원치 않은 일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면서 속사와의 갈등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장자연 씨가 이제 자신이 이제 원치 않은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자신이 뭐 원치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술시중을 들고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그렇겠죠. 지금 육성 파일을 저희가 지금 뭐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공개된 목소리에 따르면 허 소장님 네. 굉장히 불안감에 지금 굉장히 극심한 불안감이 장자연 씨의 어떤 몸과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걸 직접 들으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막 온몸을 떨고 있을 거예요. 저도 떨었고 또 손에 막 식은땀이 나고 이건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으로만 보게 됐을 때는 여성이 아무래도 권력자에 의해서 약자이죠. 여성이자 약자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의 여성이 지금 화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보면서 저희가 요즘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막 이것을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놈과 분도 있어요. 강자와 약자도 있지만 태도와 자질에 따른, 자질이 나쁜 사람들을 놈이라 하고 자질이 좋은 사람들, 태도가 좋은 사람 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약자들 중에도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들이 그냥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으로만 이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같은 여성과 약자로서는 충분히 화가 납니다만 이것을 그러한 프레임으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것도 또 한번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쩌면 고 장자연 씨가 제대로 무언가를 파내달라라는 그러한 뭐 목소리 있으니 또 다른 놈과 분, 진짜 잘못된 사람들은 어쩌면 강한 놈이든 또 약한 놈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김 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장자연 씨를 원치 않는 장소에
뭐 술 시중을 들게 한다던가 뭔가 접대를 하게 한다든가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유죄가 지금 판명된 상황이에요. 네, 지금 현재 장자연 씨의 저 육성 파일을 들으면서 저는 약간 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좀 망연자실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본인이 더 잃을 게 없다라는 식의 심정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장자연 씨가 연예계에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차였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사 대표의 또 다른 강압들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우리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장자연 씨는 거부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사와의 갈등이 더 첨예하게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기획사가 중간에 껴있는 대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접대 과정 속에서 장자연 씨를 끌어들이기 위한 과정이 중간에 뭔가 어긋나게 되는 행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장자연 씨에게 뭔가 모종의 압박이 가했던 것 아니냐라고 네. 저 통화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보니까 이 기획사 대표는 연예계에 온전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10이라고 하는 만약에 총량이 있다면 한 1 정도에 되는 비중을 연예계에 투자했을 뿐 나머지 9 정도는 본인의 사업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장자연 씨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접대 등에 동원했던 것은 본인의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의 일환이었다는 얘기를 증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갑자기 떠오르게 되는 대목은 얼마 전에 있었던 버닝썬 사건. 예. 승리 씨 일당들이 본인들의 비즈니스와 사업을 위해서 일부에 대한 여성들을 성접대에 동원했다라는 의혹들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슷한 정황이 10년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 장자연 씨가 뭔가의 희생을 위해서 동원되려고 하는 의혹들이 있었고 이렇게 뭔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던 장자연 씨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면 그것이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묻히지 않았는가라는 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따라서 장자연 씨의 통화 녹취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한번 좀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박정화 대표님 정말로 뭐랄까 연예계의 어두운 뒷그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일까요? 승리의 동업자 최근에 성접대를 했다라고 지금 시인을 한 상황이에요. 물론 승리는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장재현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망 5일 전에 이런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결국 지금 공개된 이 답답함이 극단적인 선택을 이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사가 강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소속 연예인들에게 이런 식의 협박이 있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장재현 씨 육성에 보면은 이젠 야구로도 안 돼라는 대목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명인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자포자기 심정에서 저런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우리 장재현 씨 죽음을 둘러싼 억울한 측면이 있는지에서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2차례 활동기간을 넘기고 이제 3차까지도 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 뭐 억울한 술 접대 자리, 그다음에 불필요한 접대, 그다음에 거기에 누가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이런 것들은 지난 과거 검찰 조사에서 대충 윤곽은 드러나 있어요. 네. 그럼 뭘 더 찾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 사건 수사가 딴 데서 헤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윤지호 씨 얘기의 진술의 신빙성에서 또 헷갈리고 있고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장재현 씨를 2번 또 죽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빨리 빠른 수사를 통해서 뭔가 좀 진실이 국민들한테 좀 소상히 알려지고 그리고 장재현 씨도 편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여전히 이거를 사회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또 호도하고 이런 어딘가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